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최고의 조리도구 퀸을 이용해서 음식도 보여드리고 퀸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건데요. 우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리 메뉴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삼시세끼 집에서 해 드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요리가 되는 다층 요리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설날도 코앞에 닥쳐 있고 이제 설날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한꺼번에 정말 에너지를 줄이면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다층 요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층 요리의 1층에는 소고기 묵국을 끓일 거고요. 두 번째 2층에는 영양 찰떡을 할 거예요. 그리고 3층에는 삼색나물을 할 거고요. 그 옆에다가 살짝 술안도 할 겁니다. 그래서 총 4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우선 메뉴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사용할 냄비는 다층 스튜포트 냄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듯이 이렇게 다층으로 되어 있는 스튜포트 냄비를 사용할 건데 우선은 이 소고기 묵국에는 소고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소고기하고 무하고 이거는 집에서 워낙에 많이 끓여 드시니까 어려우신 메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하는 메뉴가 한 번에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집에서 늘상 잘 드실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메뉴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또 중간에 들어가는 찹쌀, 영양 찰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우선은 요거로 국을 먼저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션으로 우선 7탄을 불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에다가 다진 마늘 좀 넣어주시고 저희 저는 참기름을 살짝만 두를게요. 살짝 두르고 그다음에 이 빨간 기가 없어질 정도로 좀 살짝 익혀주신 다음에 이제 물을 붓고 물을 끓일 건데요. 이 작업을 조금 해주셔야지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고 맛있는 소고기 묵국이 됩니다. 소고기를 통째로 우려서 끓이셔도 되지만 저희는 간편하게 하는 거를 우선 보여드리려고 먼저 이렇게 썰은 고기를 사용해서 국을 끓일 거고요. 우선 빨간 기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붓고 끓여주시면 돼요. 국은 워낙에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면 되고 저희가 간은 저희 정기품 양조간장으로 밑간을 할 거고요. 집에 국간장이 있으시면 국간장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양조간장으로 국물 맛을 내도 굉장히 풍성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간장 외에 부족한 맛은 소금으로 저희 송화소금으로 낼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금하고 간장만 가지고도 정말 맛있는 국을 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을 정도로 살짝 볶아주시고요. 연기가 나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익혀지면 여기다가 저희 이스프링 물로 정수 물을 넣어 주실게요. 이때는 이제 불을 좀 올려서 한 10단 정도까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을 올려주시고 조금 그리고 여기다가 저희 무 썰어 놓은 거 넣을게요. 무에서도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잡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라 무가 한창 맛있을 때거든요.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끓어오를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떡 반죽을 해보도록 할게요. 떡은 지금 보여드린 대로 찹쌀가루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이 찹쌀가루가 저희 그 일반 마트에서 파는 그런 찹쌀가루가 아니고요. 저기 습식 찹쌀가루라 그래서 찹쌀을 불려서 수분기가 충분히 들어간 상태에서 찹쌀을 빻아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분기가 있어야 돼요. 수분기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물주기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떡을 만들 때는 물주기라는 작업을 하는데 이 찹쌀가루에 한 10% 정도 되는 물을 넣어서
네, 방앗간 찹쌀가루 쓰시면 되고요. 마트에서는 잘 안 팔고 방앗간이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인터넷에서도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주기는 찹쌀가루의 10% 정도. 지금 제가 400g 정도 준비했는데 10%면 한 40g 정도, 한 두세 스푼술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살짝 버무려 주시면 찹쌀가루에 골고루 수분기가 닿으면서 촉촉해집니다. 그냥 찹쌀가루를 쓰시면 떡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맵쌀이나 찹쌀이나 다 떡을 할 때는 이 물주기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신 다음에 여기다 설탕을 한 세 큰술 정도 똑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미리 물주기 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통 떡 하면 예전에는 시루가 있어가지고 할머니들이 집에서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죠. 시루가 없을 뿐더러 시루를 하게 되면은 옆에 김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밀가루 반죽을 해서 옆에다가 붙여 놓으셨었어요. 근데 그 밀가루 반죽을 했던 거를 지금 저희 퀴는 옆에 구멍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요 냄비 그 자체에 정말 틈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다가 떡을 하셔도 정말 너무 쉽게 떡이 됩니다. 근데 심지어 밑에 국을 끓이면서 위에다 떡을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면보를 하나 깔아주시고요. 지금 준비된 찹쌀가루를 여기다가 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펴주시고 면보 위에다가 한 설탕을 한 2큰술 정도 부어주시면 나중에 꺼낼 때 달라붙지 않고 떡이 잘 떨어지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찹쌀가루 넣어주시고요. 이 찰떡 같은 경우는 해놓고 냉동실에다가 얼려놓고 또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너무 좋고요. 여기 안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밤하고 그 다음에 대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홍배기, 팥배기, 그 다음에 검은깨 이렇게 해갖고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 재료는 조금 달달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그런 찰떡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잘 섞어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정말 그 방앗간에서 그 떡집에서 파는 그 찰떡 이상으로 너무 좋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선물하셔도 너무 좋아요. 지금 또 명절 앞이라 또 선물도 많이 하시는데 사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직접 만드셔갖고 하시는 떡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이 끓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끓고 있는데 이제 김이 슬슬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떡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떡을 찹쌀가루하고 재료를 넣어서 이렇게 넣었고요. 올려줄게요. 그리고 수분이 이제 여기 위에다가 이제 나물을 올릴 건데 수분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희 키친타올로 살짝 이렇게 덮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저희 스튜포트가 원래 이 중간에 스티머가 하나인데 제가 하나를 더 썼어요. 원래 이렇게는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두 개의 스튜포트를 올려서 오늘은 요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떡을 찌고요. 같은 스튜포트 거치대에다가 시금치, 그 다음에 콩나물, 무 이렇게 세 가지 나물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요 미니 예쁜 요 뭐죠? 요 컵, 다용도 컵에다가 참기름을 살짝 발라가지고 계란을 넣어서 술안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한 번에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밑에는 국을 끓이고 중간에는 떡을 하고 위에는 나물 세 가지 하고 심지어 계란까지 해서 한 상 차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선은 지금 뜨거운 김이 올라오면 이제 요리가 되기 때문에 뚜껑을 닫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불 하나에 지금 몇 가지 요리가 되는 거죠. 정말 너무 간편하고도 정말 편리한 요리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요리를 올려놓고 불은 저희가 기본 7단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불이 뜨거운 김이 올라와야 되니까 우선 10단으로 뜨거운 김이 올라와서 살짝 수분 현상이 일어나면 불을 7단으로 줄여서 시금치는 먼저 10분 정도 되면 먼저 빼주시고요. 왜냐하면 숨이 금방 죽기 때문에 오래 주면 죽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금치 빼주시고 그 다음에 나물은 10분 정도 더 익혔다가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은 10단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손이 갈 게 없습니다. 재료만 준비하시면 이미 지금 다 거의 반 이상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리는 될 수 있게 기다려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리가 되는 동안에. 네. 저는 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퀸을 만났을 때는 퀸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해 먹기도 하고 요리가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싶었는데 어떤 어, 조리 도구라도 정말 요리를 웬만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리가 뭐 특별한 게 있나? 조리 도구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하고 요리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 퀸은 정말 최고의 요리 도구, 심플 앤 이지 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퀸 미팅에 갔을 때, 요리를 했던 게 잡채하고 수육이었거든요. 근데 잡채하고 수육을 하는데 집에서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잡채 수육은. 근데 야채 썰어서 볶고 기름에 볶고 면 삶아서 간해서 간 하시다가 간장, 설탕 넣고 간이 안 맞으면 또 간장, 설탕 그렇게 넣고 많이 하시다가 또 간이 안 맞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리고 또 수육은 물에 삶아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넣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도 너무 가고 시간도 너무 많이 가고 그리고 에너지도 너무 많이 소비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미팅에서 놀랬던 건 뭐냐면 잡채하고 수육을 하는데 재료를 넣고 뚜껑 닫고 기다리고 끝나고 나서 먹는데 식감하고 색감이 너무 놀랍게 좋았어요. 그리고 맛도 너무 있었고 그게 놀라웠고 두 번째는 냄비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냄비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를 그때 그 자리에서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 냄비에도 선택 기준이 있구나. 내가 냄비를 결혼할 때 어떤 기준으로 샀었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냥 엄마가 사주시는 냄비 사가지고 결혼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는 백화점에서 파는 범랑 냄비가 그렇게 유행을 했었어요.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근데 지금은 거의 판매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범랑 냄비를 샀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여기서 들었던 냄비의 선택 기준이 뭐였을까요? 저희 보통 결혼 초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쁜 냄비로 샀었는데 지금 결혼 10년이 넘어가시면 보통은 가격을 제일 많이 보시잖아요. 가격을 제일 많이 보시고 경제적인 거를 많이 보시는데 냄비의 선택 기준은 바로 재질이었습니다. 어떤 재질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냄비는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기사 한번 보셨을 거예요. 양은 냄비에다가 라면 찌개를 끓였더니 알루미늄이 녹아 나왔다. 저희 김치찌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탕 요리를 하는 그런 식당에 가보시면 양은 냄비 중에서도 찌그러지고 밑에 색깔이 다 벗겨져서 있는 냄비에다가 추억 소환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 아직도 많거든요. 근데 그 양은 냄비에서 정말 많은 알루미늄이 녹아 나옵니다. 어떤 정도냐면 이 알루미늄은 산하고 염기에 되게 약한데 그 1리터의 요리를 했을 경우에 1리터의 요리를 그 알루미늄 냄비에 했을 경우에 알루미늄이 녹아 나오는 양이 얼마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1리터의 냄비에서 우러나오는 알루미늄은 장당 1리터에 350mg이라는 알루미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알루미늄이 몸에 들어가서요, 어디에 축적이 되냐면 저희 뇌에 꼬불꼬불한 그 부분에 차곡차곡 축적이 돼요. 그래서 그 차곡차곡 축적이 되는 게 몸에서 절대 빠져나가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다 성장을 했고 나이를 먹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창 세포 분열을 하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금속들이 이제 몸속에 들어가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5배나 높다고 해요. 근데 이 중금속이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의 두뇌나 몸에 차곡차곡 쌓여서 5배가 넘다고 하면 성장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ADHD나 여러 가지 그런 분노 조절 장애나 이런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이 조리 도구의 선택 기준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많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1리터에 350g이 찌개를 끓였을 때 분출이 되는 게 350g인데 배출될 수 있는 하루에 몸에서 배출될 수 있는 양은 얼마일까요? 배출될 수 있는 양은 딱 15m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의 곳곳에 뇌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분출은 안 되고 쌓이기만 하고 그러면 몸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알루미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에 차곡차곡 쌓이면 치매의 원인이 되고 또 아이들의 중금속 그다음에 건강에도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알루미늄 지금 많이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식당에서 드실 때도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냄비라고 조리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테프론 후라이팬, 코팅 후라이팬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요리를 못 하시죠. 계란 후라이부터 볶음 요리까지. 근데 이 테프론 후라이팬은 원래 테팔사란 듀퐁사라는 회사에서 맨 처음에 개발해서 나온 테프론인데 이 테프론이라는 게 불소수지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팅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프라이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자동차나 아니면 뭐 등산복이나 종이컵이나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물질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PFOA가 몸에 축적되면은 중증 질병을 발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암을 유발한다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처음에 이 PFOA가 독성이 있다는 거를 숨기고요. 이거를 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미국의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그다음에 유전병과 여러 가지 암 그런 걸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느 변호사가 이거를 고발하면서 이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40년 동안이나 이 약품을 유출하면서 숨겨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 외에도 지구상에 그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 몸 어딘가에도 이 PFOA가 축적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에서는 판매 중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중지가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이 팔리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코팅제를 바꿔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테파 후라이팬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주의를 하고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그 미팅에서 이 조리도구 중에서도 제일 이 테프론 후라이팬이 충격적이었어요. 집에서 늘상 사용하고 있었던 거고 제가 늘 요리를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요리 미팅을 듣고 와서 집에 와서 요리를 하는데 테파 후라이팬을 못 쓰겠는 거예요. 너무 찝찝해가지고. 이렇게 PFOA가 나오고 발암물질을 유발한다는데 어떻게 이걸 아이들한테 먹일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찝찝해서 그 다음에 바로 냄비를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YTN의 독성 물질의 세계에 살다 독성 물질의 시대에 살다. 요 유튜브를 한번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유튜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PFOA, 불소수지, 화합물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 이러한 모든 그 불소수지 화합물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접하기 때문에 모유 속의 환경 호르몬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등산복 소재 그리고 그 다음에 유해 화학물질, 찝찝한 코팅 후라이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이 코팅 후라이팬은 많이 사용하시면 자주 갈면 돼. 벗겨지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갈면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벗겨져서 나오는 그 PFOA 외에도 이 코팅 후라이팬을 열을 가했을 때 2분 만에 한 200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코팅된 불소수지 플라스틱 그 화합물이 타면서 이제 열이 올라오면서 그게 연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연기가 발생되면 그것이 요리를 하는 그 요리하는 분의 호흡기를 통해서 몸에 들어가면서 지방질이 가장 많은 부분에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이 화합물이.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요리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여자들의 몸에 가장 지방질이 많은 부분이 가슴, 유방하고 그다음에 자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유방하고 자궁에 이게 축적이 되면서 정말 많은 암이 발생되는 이유가 또 이런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팬을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라 요리하면서 발생되는 이 화합물조차도 저희한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범랑 냄비 디자인은 굉장히 예쁜데 이 범랑 냄비의 재질은 뭐냐면 무쇠 위에다가 코팅을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냄비는 카드뮴이라는 그런 중금속이 검출이 된다고 하는데 이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몸에 쌓였을 경우에 이따의 병이라고 하는 일본어로 아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냄비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코팅이 깨지면서 녹슨 곳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몸에 또 더 많은 안 좋은 그런 중금속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사용하시지 않지만 요런 범랑 냄비도 이런 중금속 유발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엄마들이 아기 때 어렸을 때 보면은 이 비전 냄비 정말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 냄비 가지고 아이들 이유식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시고 하셨었는데, 이 비전 냄비의 원료가 내열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비소가 어떤 거냐면, 그 예전에 조선왕조 실록에 보시면 그 죄 지은 사람들이 사약을 먹고 죽잖아요. 그 사약의 성분이 비소라고 해요. 근데 이 비소가 몸에 들어가면 포도당을 이동시키는 그 산소를 없애가지고 질식을 유발하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냄비 한 번 끓인다고 바로 그렇게 뭐 위험성을 유발하진 않지만, 저희가 매일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분출되는 게 이제 몸에 쌓이게 되면, 특히 또 이걸 아이 이유식 냄비로 사용하는 거는 되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넣어놓진 않았는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냄비 중에 무쇠 냄비가 있어요. 르쿠르제 뭐 이런 그 브랜드 있는 그 냄비들 백화점에서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 인스타 같은 데서도 활용해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무쇠 재질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저희가 매일매일 사용하기 정말 힘들고, 그 무쇠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손질을 하지 않으시면 녹이 슬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되면 오일을 발라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또 코팅을 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처럼 매일매일 집에서 해먹는 요리를 그 무쇠 냄비를 들어가면서 팔목에 힘 주면서 그렇게 요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무쇠 냄비뿐만 아니라 소뚜껑 삼겹살 같은 것도 무쇠 재질인데, 그것도 열을 가하면 벌어졌다가 열이 식으면 굳어져 버리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성분이 요리를 할 때 또 스물스물 나왔다가 또 설거지할 때 꽉 굳어서 그 안에 딱 굳어버리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무쇠 냄비도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알루미늄, 그리고 테프론 후라이팬, 범랑, 비전, 무쇠 냄비까지 이러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의 냄비가 그럼 어떤 게 있을까? 바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냄비 중에서 가장 안전한 냄비는 저희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는 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기사들도 보시면 코팅 후라이팬 과부하함을 주의라는 뉴스들도 나와 있었고요. 중금속이 치매증의 원인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시중에서 사 먹는 그런 설렁탕이나 감자탕 같은 경우도 안전한 조리 도구에 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머니 뼈해장국, 설렁탕, 갈비탕 이런데 가장 많은 중금속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뇌뿐만 아니라 지방질 있는데 켜켜이 쌓인다고 생각을 하시고 밖에서 사 드실 때도 조금 주의를 하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용한 이 퀵 냄비 같은 경우에는 풀세트가 지금 100만 원대인데 재질이 최고급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 재질이 어떤 거냐면, 크롬하고 니켈의 비율이 18대 10 비율, 가장 안전한 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스테인리스인데요. 저희 냄비에 보시면 뚜껑이나 스팀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 냄비랑 같은 18대 10으로 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냄비 중에서 샐러드 마스타라는 그런 냄비가 있는데, 그 냄비 같은 경우도 저희 냄비랑 구성도 비슷하고 이런 재질도 똑같거든요. 근데 그 냄비에는 스팀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물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요리가 되면 연기가 빠져나가면서 영양소에 손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일단 가격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저희 거는 100만 원, 21피스 100만 원대인데, 얘는 풀세트로 사시면 1000만 원대가 넘습니다. 요리 선생님들밖에 쓸 수가 없어요. 집에서 누가 1000만 원을 주고 이 조리도구를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가격대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두세 세트만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해도 가격 300만 원은 월등히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 냄비에는 통 3중, 통 7중, 그래서 냄비가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고 통 3중,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냄비이기 때문에 밑에 바닥에 떨어질 염려가 없고, 통 7중 냄비로는 정말 적은 양의 기름으로도 닭 한 팩을 튀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재질의 냄비입니다. 근데 휘슬러 같은 그런 냄비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따로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바닥이 떨어져서 AS 아저씨들이 바닥을 AS 하러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기름도 저희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제가 같은 전 요리를 했을 때 일반 코팅 후라이팬하고 퀸에다 요리했을 때 정말 그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기름이 들어가는 양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저희 그 퀸 냄비 같은 경우는 6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수, 저유, 저열, 저염, 오븐, 닫힌 요리 이렇게 6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팀홀이 없기 때문에 그 야채나 그런 고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분이나 그런 걸 크게 넣지 않아도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육을 할 때도 물에 삶지 않고, 물에 닿으면 비린내나 그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물에 삶지 않고 고기만 넣어도 기름기가 쪽 빠지면서 고기가 되는 거고요. 나물도 수분을 거의 넣지 않아도 있는 그 야채가 가지고 있는 그 수분만으로도 조리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조리가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수 요리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보통 나물 삶을 때 그렇잖아요. 시금치도 물 팔팔 끓여갖고 그 안에 데쳐가지고 꼭 짜가지고 시금치 묻혀서 먹는데, 나중에 삶고 난 물 보면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 저희가 정말 중요한 시금치의 영양 성분이 그 물에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수구에 다 빠져나가고 아이들은 거의 없는 영양 성분과 식이섬유만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수 요리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유 요리,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닭 한 팩으로 튀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적은 양으로도 대형 후라이팬에 정말 닭봉을 저희 대형 후라이팬에 다 넣으면 한 판을 정말 1cm도 안 되는 기름으로 다 튀겨낼 수가 있거든요. 저희 닭 시키면 보통 1인분에 한 2만 원 정도 하죠. 그 정도면은 정말 내 식구인 집은 정말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닭봉으로 한 냄비 튀겨내면 정말 가족이 푸짐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닭 한 마리 튀기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수 저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염 요리가 가능해요.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의 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맛도 있고요. 그다음에 낮은 온도로 요리하기 때문에 뭉근하게 요리하기 때문에 스팀홀이 없어도 충분히 요리가 되고, 그다음에 오븐 요리는 통칠중 요리로 가능하거든요. 베이킹, 그리고 로스트 치킨 뭐 이런 거, 베이킹으로 뭐 초코 케이크, 치즈 케이크, 그다음에 뭐 호두 파이 다 되고요. 그다음에 로스트 치킨도 그 저희 웍에다가 닭 한 마리 넣으면 정말 오븐에 요리한 거 이상으로 정말 촉촉한 닭 요리가 됩니다. 그리고 닫힌 요리는 제가 오늘 보여드린 한 냄비로 여러 가지 요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수 요리를 했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콩나물 같은 경우도 일반 조리했을 때보다 비타민 B2가 에너지 생성을 돕는 비타민 B2가 3배 정도 더 되고요. 그리고 당근 같은 경우도 피부 미용과 탈모 예방에 효과 있는 아연의 보존량이 일반 조리보다 2.3배가 더 보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금치, 오늘 조리한 그 시금치도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이 일반 조리보다 5배가 더 많이 보존이 되고요. 철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함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요리하는 그 퀸 냄비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인덕션을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덕션 같은 경우는 저희 차이점이 뭐냐면, 타사 냄비보다 여기 보시면 배꼽이 있습니다. 배꼽에 보시면 온도 감지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5도씨까지 감지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인덕션은 그냥 데우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저희 인덕션은 오븐 요리, 그다음 팬 요리, 그다음에 튀김 요리, 온도까지 160, 170, 180도 온도 다 조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찜기는 죽 기능 같은 경우도 재료만 넣고 뚜껑을 닫으면 죽이 되고요. 일반 밥 같은 경우도 그리고 맞춰놓고 자면 아침에 요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온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정말 퀸하고 정말 짝꿍이고요. 저희가 요리할 때 보면은 그 가스불 많이 아직도 사용하시는데, 그 가스에는 그리고 초미세먼지 발생도 되고, 가스 한번 딱 켰을 때 발생하는 게 정말 자동차 매연 그 이상, 담배 피는 거 그 이상의 그 연기가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폐암 위험이 45%나 넘어가는 그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인덕션이기 때문에, 인덕션도 퀸하고 짝꿍이니까 같이 사용하시면 너무 좋고, 여름에는 열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덥지 않게 또 요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퀸 풀세트 21피스 111만 원, 그리고 여기에 같이 추가되는 웍 같은 경우는 전골 냄비인데 42만 6천 원이고, 저희 인덕션 48만 6천 원인데, 이거 다 해도 정말 200만 원이면
돼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한두 해 쓰는 게 아니고 정말 15년, 20년 그 이상 자식한테도 물려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세척만 잘해서 사용하시면 정말 평생 사용하셔도 되는 정말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은 냄비입니다. 그래서 하루 24년 정말 최은재 사장님 24년째 쓰시는데 하루에 얼마일까요? 하루에 정말 230원 꼴입니다. 정말 너무 싸지 않나요? 이거 필터 갈지도 않아도 되고요. 정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없습니다. 진짜. 심지어 손잡이도 그대로 있어요. 손잡이도 그대로 있어서 서은민 사장님이 물려서 또 같이 사용하고 계신 게 너무 놀라운 점이고요. 그리고 휘슬러 압력솥 같은 경우에는 수입 원가가 정말 소비자 판매가 49만 원인데 수입 원가 1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수입사 마진, 판매원 수당, 그리고 요리 선생님 수당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비용이 30%, 30%, 15% 이렇게 되면 거의 반 이상, 반이 뭐예요. 정말 20% 빼고 나머지는 다 마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말 많은 비용을 내고 이 냄비를 사용하신다는 거 보시면 되고, 저희는 광고 유통, 마진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고 저희가 광고하고 요리도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평생 냄비를 사용하시고 또 요리를 정말 너무 쉽게 배우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퀸이 없으신 분들 정말 이번에 결심하십시오. 정말 이번에 퀸 사시면 정말 퀸 사시는 분들 퀸 안 사면 다음에 또 퀸 없습니다. 이번에 퀸 사면 퀸은 있고 돈은 없지만 퀸 안 사시면 퀸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지금 안 사면요 진짜 나중에는 돈도 없고 퀸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요리, 제가 지금까지 퀸으로 해왔던 요리들인데요. 집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해 드시는 요리 말고도 정말 많은 요리들을, 이렇게 다양한 요리들을 저희가 밖에서 사 먹는 요리, 뺨치는 요리를 퀸으로 해 드실 수가 있고요. 정말 맛있고 정말 영양이 풍부한 요리들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줌으로도 퀸 요리 미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리를, 냄비를 구매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리를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저희 요리 수당 받는 거 아니고 이 냄비를 구매하시면 요리를 다 그냥 무료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얼굴 뵙기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줌으로도 충분히 요리 미팅이 가능하니까요. 퀸 냄비 아직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이 저희 냄비 구매하셔서 평생 조리 도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시고 가족들과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해서 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고 정말 가성비 최고의 요리 저희 퀸으로 정말 건강한 식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고 제가 요리 이제 빨리 마무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시간이 돼서 저희 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떡은 다 쪄졌어요. 여기 보시면 나물은 익혀져가지고 지금 벌써 다 이렇게 꺼내놨고요. 지금 나물은 중간에 먼저 꺼내셔야 돼요. 시금치를 제일 먼저 꺼내셔야 되고 떡도 지금 다 돼서 꺼내고요. 수라는 아직 조금 덜 익어서 조금만 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익는 동안에 요거 떡 마무리 할게요. 떡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안에 너무너무 잘 익혀졌고요. 제가 뜨거워서 조금만 형태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물은 저희 송화소금하고 참기름, 저희 복촌옥 참기름하고 해서 간하시면 너무 맛있어요. 다른 조미료 진짜 집에서 나물 하시는 걸 어머니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나물 하시는 거 힘들어서 많이 사서 드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저희 냄비에 하는 나물은 정말 너무 간편하고 진짜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고 나물은 지금 이렇게 나물은 지금 여기 모나물 이렇게 익혀졌고요. 저희 북촌옥 참기름하고
저희 송화소금. 송화소금은 정말 여기 미네랄이 풍부해서 간이 정말 세지 않은데 정말 감칠맛이 나는 그런 소금이거든요. 근데 간도 세지 않고 정말 중금속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소금 같은 경우도 구울 때 정말 많은 그런 불순물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진 파 조금만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섞어주시고요. 명절 때 보시면은 그 나물 요리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밑에 탕국 같은 거 끓이시고 그 위에다가 나물 이렇게 가볍게 데치시면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사 지내고 막 이럴 때 보면은 진짜 나물 데치고 이런 거 되게 손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러셨는데 해가지고 가볍게 묻히시면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슴슴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요 나물 3가지 가지고 비빔밥도 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요거는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셔가지고 나물하고 이렇게 요거는 아까 미리 다 시간 관계상 준비를 해 주셨고 깨만 좀 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나물 3가지 완성됐고요. 그리고 떡이 됐을까요? 아직 조금만. 요거를 썰으실 때는 참기름 조금만 해서 썰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랩 싸서 냉동실에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선물하실 때도 너무 좋거든요. 이 안에 밤하고 대추하고 뭐 홍배기, 팥배기 이렇게 검은게 하고 하면은 정말 맛도 좋고 영양가도 있고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너무 좋죠. 이렇게 참기름을 발라놓으면 떨어지기도 쉽고 끓은 이거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사실은 너무 뜨거워서 이게 지금 잘 안 잘라질 것 같은데 꺼내도 될 것 같아요. 술안도 완성됐고요. 이거는 꺼내주세요. 네, 세팅해서 완성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지금 떡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국도 지금 보시면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간장 조금 하고요. 저희 간장 넣고 그리고 소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화소금 이렇게 하시면 조미료 넣지 않고도 정말 맛있는 물고기 완성이 됩니다. 네. 얘는 불 꺼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세팅 해볼게요. 저는 짜고 썰고 빨리 세팅을 해볼게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선은 이렇게 해서 네, 너무 뜨거운 관계로 제가 요거는 이대로 세팅을 해볼게요. 조금 식어야지 썰릴 것 같아요. 떡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라 진짜 맛있거든요. 방앗간에서 떡 파는 떡 있잖아요. 여기도 실제로 보시면 유화제 같은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빵에도 유화제 같은 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베이킹 파우더도 성분이 알루미늄 성분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떡에도 유화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원래 굳어야 되는 떡이 굳지 않는 이유가 유화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시중에 팔려면 유화제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금방 굳는 떡은 사서 드시지 않기 때문에 유화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지금 아주 방부제도 없고 집에서 빻은 찹쌀로 이렇게 건강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수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계란 넣어서 비빔밥 해 먹으면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져요. 이렇게 딱 떨어지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1인당 하나씩 나물하고 계란 하나씩 올려가지고 비빔밥 해 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도 후라이팬 꺼내지 않아도 이렇게 한 번에 계란 후라이까지 완성이 되고요. 이거 가지고 오늘 비빔밥 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나물 넣고 그 다음에 계란 넣고 그 다음에 디저트는 떡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 한상 차림이죠. 소고기 묵고 그 다음에 나물 3종 세트 그리고 영양찰떡 그리고 킥소랑까지 네, 완벽한 한 끼 아닐까요? 저희가 특별한 메뉴로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그냥 가정 일상 집밥 다들 너무 중요하잖아요. 매일매일 먹는 그 음식들 그리고 저희 지금 설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명절 음식 준비하시는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희 스튜포트 냄비 있으시면 정말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요리를 한 번에 하실 수 있거든요. 국 끓이고 나물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도 줄이시고 그러면서 영양가 있는 요리도 만드실 수 있고 반찬도 만드실 수 있고 일상 음식들 모두 다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퀸 냄비 혹시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그냥 결제하시고요. 그리고 사용하신 분들도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요리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좋은 시간 사업 설명 그 이후에 저희 사업 설명 있으니까 사업 설명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